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야 평화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죠. 그런 딸이 몇 달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위의 바람으로 인한 유책 사유였죠. 그런데도 사부인은 사위의 바람의 원인은 저희 딸에게 있다며 오히려 딸의 잘못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생각하는 게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요? 오늘은 저 고약한 사돈댁과 인연을 끊고 되려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든 일화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딸이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던 차였죠. 사위를 처음 봤던 날이 생각나는데요. 키도 훤칠하고 마른 몸에 짙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았지만 옛말로 약간의 제비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도 요즘은 흔히들 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애살 있게 행동은 하지만 뭔가 모르게 능글맞다고 해야 하나요? 속으로는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혹시나 바람기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서 딸에게 들은 바로는 결혼 전에도 여자 문제로 몇 번 다툼이 잦았다고 하더군요. 사위의 문제점은 주변에 친한 이성 친구가 너무 많았고 주로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가더라도 동성인 친구들보다 이성인 친구들이 더 많은 자리에 꼭 참석하고 수시로 연락하는 여자인 친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딸의 말로는 이러한 문제로 몇 번 다투고 나서 주변 이성 친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선전포고까지 하고 나서야 이성 친구들을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었더라면 진즉에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일이니 알아서 잘 만나겠거니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이런 일을 알기 전에는 겉보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를 우연히 딸에게서 듣고 나니 여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결혼을 위해 잠깐 숨겨놓은 모습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위 행동을 저도 주의 깊게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 딸이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으니 사위랑 다투고 사위가 보기 싫어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시집간 딸이 남편과 다투고 친정으로 오는 게 부모 마음에선 가장 안쓰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초지정 어떻게 된 일인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선에서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결책이나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었기에 이야기해보라고 딸을 다독였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니 사위에게서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익히 들었던 바 걱정했던 부분인지라 걱정보다는 조금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듣자 하니 주변에 이성 친구들도 많고 끼를 부리는 성격인 것 같은데 그게 결혼한다고 완전히 고쳐질 거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잖아요. 최근 사위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사위가 그 직원을 담당해서 일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업무 연장이라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모습에 저희 딸이 한 소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사위는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예민하게 구냐며 되레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한바탕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업무를 가르쳐주는 게 말이나 될까요? 회사를 나오는 순간 회사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집에 와서까지 업무를 가르쳐준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로는 사위의 성격상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보다 본인이 굳이 나서서 말을 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제가 더 열이 받더군요. 이런 놈에게 시집을 보냈다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좋아 결혼한 것이니 겉으로 내색은 안 했죠. 일단 속상해하는 딸을 위로해주고 웬만하면 집을 나오는 버릇은 좋지는 않은 거라며 다시 대화로 잘 풀어보고 사위에게도 되도록 회사 일은 회사에서 마무리하고 오도록 이야기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나설 일도 아니고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하니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딸을 돌려보내고 한동안 다시 두 사람의 사이는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로 잘 풀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사위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도했습니다. 아직 함께 살아가야 할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서로 맞춰가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 발치서 딸의 응원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수밖에요. 한동안 두 사람의 모습은 괜찮아 보여서 따로 딸에게 사위에 대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밖에서 사위와 마주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몇 채와 부동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살피고 오기도 하죠. 마침 그날도 아파트로 가는 길에 어느 한 카페에서 어떤 여성분과 차를 마시고 있는 사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고 오후 2시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카페에 와 있는 사위의 모습에 의아해서 곧장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제가 들어온 걸 미처 못 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바로 아는 체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관계이길래 이 대낮에 커피를 마시러 오나 의심쩍어 얼굴은 보지 않게 살짝 뒤를 돈 상태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살짝 엿들어 보니 뇌연녀는 아닌 것 같으나 뭔가 대화의 분위기는 미심쩍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오랜만에 즐기는 평일의 여유인지 몰라. 일하고 집에 가면 맨날 와이프 잔소리에 내가 맘 편히 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바람 쐬고 커피도 마시고 하니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인다. 그리고 특히나 오랜만에 너랑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진짜 얼마만이야 이게.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 너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지 아마? 결혼식 때도 거의 3년 만에 본 거였지? 3년 전에 동창회 때 이후로 쭉 못 보다가 결혼식 때야 겨우 얼굴 봤으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와이프 잔소리에 벌써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워낙에 놀기 좋아하던 네가 결혼하고 나니 갇혀있는 기분 들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쉽지 않지? 아유,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으면 절대 안 했지. 왜 아무도 날 안 말린 거야? 진짜 너무들 하네. 내 성격 잘 아는 너라도 좀 말려줬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쉽게 장가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너만 만났더라면 이렇게 고생도 했겠어? 첫사랑이랑 이루어지는 아주 멋진 드라마 한 편 찍을 수 있었는데 그 군인 놈이 뭐라고. 아직도 그 얘기야? 너가 나 좋다고 매달릴 때는 이미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는 마음에 안 끌렸는걸? 지금이야 나도 남자친구도 없고 적적하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뭐 한 번쯤은 고민은 해보려나? 근데 이젠 어째 결혼도 하신 몸인데 발목 잡혀 올 수도 없을 텐데. 발목은 무슨. 끊어내면 그만이지. 나 진짜 진지하게 다시 너가 나 받아줄 마음 있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칠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도 알지? 오죽했으면 대학교 4학년 내내 너만 쫓아다녔을까. 학교에도 소문도 엄청 났었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였지 아마. 아, 그리고 교수님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셨잖아. 야, 그 정도면 좀 받아줬어도 됐지 않냐? 너도 진짜 매정하다. 그래, 유명했지. 그래서 너 만나기 싫었다고. 너무 나한테 목매는 것 같아서.
나 엄청 자유분방한 거 알지? 누군가에게 매여 사는 게 진짜 딱 질색이더라고. 근데 너는 나만 좋다고 달려들지. 어느 여자가 만나고 싶어 하겠냐? 조금만 적당히 했다라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땐 너무 과했어. 물론 20대였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 지금은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옛날 같지는 않겠지? 그걸 말이라고. 나 이제는 그렇게 여자한테 목 안 매. 그리고 10년도 더 넘게 지났는데 당연히 나도 많이 바뀌었지. 이제는 와이프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놀러 가라고 괜히 노는데 방해될까 봐 연락도 일부러 안 해놔. 그리고 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데 어디냐고 언제 오냐고 닥달하는 거 나도 이제는 못하겠더라. 나 예전에 알던 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거 알지? 나 여전히 너가 다시 와달라고 하면 바로 갈 수 있어. 내 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걔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와이프 들으면 엄청 서운하겠다. 그래도 오랜만에 연락해줘서 차라도 같이 마실 수 있어 다행이네. 나 때문에 회사 반차까지 쓰고 지금이라도 스트레스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자유를 좀 누려. 사위 대화 내용을 듣던 저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동창에게 연락을 걸어 차를 마시자고 하는 사위의 행동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창을 만나기 위해 오후 회사 일을 쉬기까지 한다니요. 지난번 딸이 발목을 다쳐 병원 진료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위가 연차가 많이 없는 상태라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제가 대신 같이 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아 제가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연차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 같더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저는 곧장 사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뭐하나? 장모님 여긴 어쩐 일로? 저 동창 친구랑 우연히 마주쳐 차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쳐? 연차도 없다고 들었는데 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게 최근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수고했다고 쉬라고 해주셔서요. 안 그래도 오늘 와이프한테 깜짝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 먼저 들켰네요. 진짜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친구랑 딱 마주쳤지 뭐예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남아 있었으면 미연이 경과 관찰하러 한 번 더 병원 가야 하는데 그때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진료는 제가 꼭 같이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어머님 저는 이제 슬슬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하고 나중에 미연이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여기서 본 거 미연이에겐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뭐 죄라도 지었나? 비밀로 할 건 또 뭔가? 뭐 못할 짓 하다 걸린 사람처럼. 네. 그건 아닌데. 그래도 미연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다툼이 있었어서 또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진짜 동창 친구랑 잠깐 차 한잔하고 있었던 거지 다른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네. 내 알아서 생각할 테니 미연이한테는 비밀로 해두는 거로 하겠네. 나도 내 딸 서운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난번 미연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싸웠던 일 대략 나도 들었네. 되도록 여자 문제로 다투는 일 없었으면 하네. 그리고 이렇게 우연으로라도 나도 이런 모습 두 번은 보고 싶지 않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어머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시고 그럼 전 이만. 저는 일부러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이놈 정체만 파악하고 겉으로는 속아주는 척하였죠.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어떻게도 뜯어 말렸을 텐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놈 때문에 지금껏 소가리를 했을 저희 딸을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연애 때도 그렇게 속썩이던 놈 결혼한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왠지 그날 카페에서 사위를 본 이후로 점점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을 만나기 시작한 게 뭔가 바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딸에게 그날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곤 그날 저녁 저의 안부를 물으러 딸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사위가 어쩐 일로 반차까지 사용해서 집안일도 다 하고 본인을 데리러 왔다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에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외래진료 때는 사위가 같이 가주기로 해서 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놈도 그날 저를 만났던 것이 제법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잘 됐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딸의 부부 소식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연락해도 그냥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말뿐이었고 도통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 있는 듯하여 조금은 걱정된 마음으로 언젠가 딸이 이야기해 주겠지 하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에게 연락이 와 이번 주 주말 점심에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딸은 많이 수척해져 있고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씁쓸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서서 주문도 하기 전부터 딸에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다툰 것인지. 남편과 저는 그저 초조한 모습으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고 딸은 겨우 입을 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 아무래도 이서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어. 보통 바람 피우면 블랙박스부터 확인한다잖아. 근데 죽어도 차 키는 줄 생각도 안 하고 핸드폰은 비밀번호며 잠금이며 너무 철통방어야. 근데 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이서방한테서 전혀 맡지 못한 향수 냄새가 나. 우리 집에도 없는 향수고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에 있지도 않은 향수 냄새가 왜 나냐고 추궁하면 회사에 이 향수를 들고 오는 직원이 있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죽어도 안 알려줘. 여자만 여자라고 뭐라고 할 거고 남자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거라면서 오히려 더 성질만 내고 있고. 아무튼 이 향수가 좋아서 회사 갈 때마다 그 직원 거 빌려서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 정말 냄새가 좋아서 쓰는 거라고 치자. 그럼 구질구질하게 빌려 쓰지 말고 그냥 하나 새 것을 사. 나도 좀 써보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이런 향수가 절대 안 어울리는 사람이래. 그리고 집에 향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뭘 또 사냐는 거야. 그리고 향수 뿌려봤자 2번 칙칙하는 게 다인데 나중에 본인 때문에 향수 다 쓰면 그땐 그냥 그 직원한테 하나 사주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진짜 바람인 것 같은데 이 불편한 다리로 쫓아다니면서 찾을 수도 없고 미행을 하자니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증거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뭐? 바람? 이 죽일 놈을 봤나? 당장에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지 뭐하고 있어?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나도 뭐라고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핸드폰이며 자동차며 알 길도 없고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냥 넌 가만히 있어. 다리도 불편한 애가 뭘 안다고. 그리고 뭐하러 2발로 뛰어다니며 증거를 찾아? 그냥 탐정사무소에 맡기면 되지. 안 그래도 한동안 조용하길래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했는데 역시였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지난번에 아파트 확인차 가는 중에 우연히 카페에서 이서방을 봤었어. 어떤 여성분과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 뭔가 기분이 꺼림칙해서 들어가서 여자 안 보이게 주문하고 슬쩍 2 사람 대화를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라. 그때는 바람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라나 뭐라나. 여자가 원하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당장에 커피를 머리에 쏟아버릴까 싶다가 일단 참았다. 그리곤
당장에 가서 말을 걸었지. 여기서 뭐하냐고 엄청 황당해하더라고. 그러면서 너한텐 비밀로 해달라더구나. 너 서운해하고 또 오해한다고. 참나. 그래서 됐고 그럴 시간에 너 병원이나 따라가 주라고 했더니 네네 하면서 불이 났게 집으로 가는 거 있지? 내 나름의 한번 경고를 준 거였는데 기어이 발동을 걸었다 이거지? 여자의 직감 그거 무서운 거야. 심란하겠지만 너도 이제 마음 비워. 그런 놈이랑은 일찍이 싹을 잘라버려 하는 게 맞고 너 못난 거 하나 없고 부모 부족한 거 하나 없어. 쫄지 말고 당당해야 해. 알겠지? 저는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빨리 갈라놓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여자 문제로 속썩여온 것도 모자라 외도라니요. 이 사실을 들은 저도 속이 상한데 제 딸은 오죽할까요? 그러니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린 거겠죠. 저는 딸을 만난 그날 이후 바로 유명한 탐정사무소를 수소문했습니다. 옛날엔 이런 것도 희소했지만 요즘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문가들을 섭외해 의뢰를 부탁했고 비용은 상관없으니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자료들을 수집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건 100% 사위의 유책 사유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도 저희에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쪽에서도 합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채집되었다고요. 딸에게 먼저 보여주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요. 혹시나 그때 봤던 동창이라는 여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소를 방문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자료 수집은 CCTV 혹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쉽게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제 예상과 정확하게 적중했죠. 그때 그 동창이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아마 그 둘은 카페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수시로 만남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 호텔을 드나든 장면도 여러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을 거는 일만 남았었죠. 그렇게 사위에게 소송장을 보내고 난 후 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부인이라는 사람이 저희 딸을 찾아와 오히려 적반하장이더랍니다. 딸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바람의 유책은 바로 저희 딸에게 있다며 애초에 집안에서 잔소리도 하지 않고 남편 대우를 알아서 잘했더라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딸에게 오히려 혼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증거자료 따위에 누가 겁먹을 줄 아냐며 되려 이혼해 줄 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딸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딸의 결혼 준비 중에 있어 사돈 내에서 집을 해주었고 나머지 혼수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해갔습니다. 집값으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요구하는 혼수들이 다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였고 원하는 예물 예단은 어찌나 많은지 집 하나 해오는 거로 엄청 으름장을 놓길래 저희도 거의 그 금액선에서 맞춰서 비용을 쓴 거로 압니다. 그런데 집을 내쫓았다고 하니 제가 열이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딸이 저희 집에 와서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한다며 사인원 멱살을 뜯어야 분이 풀릴 거라고 아주 난리가 났죠. 저도 제 딸이 그렇게 쫓겨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딸이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희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를 밟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섭외해둔 상태였죠.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정에서 사인원과 사부인을 만났습니다. 사인원은 제 눈을 피하기 바빴고 고약한 사부인은 왜 눈치를 보느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위축되어 있어? 눈치 보지 마. 바람 피우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게 딸 교육을 잘 키웠어야지. 남편 대우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키웠길래 착한 우리 아들이 바람까지 피울 생각을 했겠느냐고.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바람 피운 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눈치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바닥에 머리 대고 사과는 못할 망정 뭐요? 남편 대우? 가사노바같이 여자나 꼬시는 주제에 무슨 남편이랍시고 대우를 해줍니까? 아, 사부인께선 예의나 존중보다는 바람 피우는 기술이라도 가르치셨나 봅니다. 어쩜 잘못을 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 꺼낸 건데 우리 딸은 왜 내쫓습니까?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내쫓는데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그렇게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해대니 바람 안 피고 패겨요? 우리 아들도 사회생활하고 주변 사람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준답니까? 따님이 참고 살았으면 이 꼴은 면했겠죠? 참을성도 없고 그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니 집안 꼴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자료 모은다고 꽤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추잡스럽게 무슨 그런 걸 또 준비해서 나 참. 세상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나원. 바람 피우게 만든 사람 잘못이지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위자료 아까워 죽겠네. 지금 말 다 했어요? 위자료는 우리 딸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우리 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하려다가 똥이라 생각하고 더러워서 빨리 피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잘났는지 어쩜 잘못을 해도 이렇게나 뻔뻔해요? 앞으로는 절대 길 가다가도 제 눈앞에 보이지 마시고 저희 딸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이고, 뭐 대단한 집이라고. 당연히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이 그쪽 집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는 결혼할 때 집을 해온 집이에요. 5억 집을 해왔다고요. 혼수에 예물예단도 겨우겨우 맞춰와 놓고는 뭐 잘났다고 큰 소리예요? 됐고, 저도 마주칠 일 죽어도 없을 겁니다.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사위놈과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위자료도 아낌없이 다 받아내고 속 시끄러운 사위놈과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게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딸과는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고 이제야 겨우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아파트 이곳저곳 다니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살피러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는 입구에 담배꽁초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보여 비치되어 있는 빗자루로 쓰레바지를 들고 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죠.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전 사부인 아니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얼굴빛이 영 안 좋네요. 아직도 그 일로 따님이 많이 힘들어한답니까? 아유, 부모 얼굴도 말이 아니네요. 그건 그렇고 여태 일은 따로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위자료는 넘치도록 받아가셨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나 봅니다. 이렇게 청소일까지 하시는 거 보니. 그리고 이런 아파트 청소하려면 온종일 걸리실 텐데 그렇게 깨작깨작 치워서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강아지 루루 산책하는 곳이니까 특히 길가에 먹다 버린 음식물 없도록 잘 좀 치워주시고요. 절대 제 눈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더는 사부인이라는 할 이야기도 없고 대화도 하기 싫으니 그만 가던 길 가시죠. 이 아파트가 산책하기가 좋아 다른 강아지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제는 강아지 산책을 사부인 때문에 금지해야겠네요. 참나, 청소부 주제. 그걸 말할 힘이나 있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번 해보시죠. 사부인 말이 먹히나 안 먹히나? 아이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요? 아이고 사모님, 뭐하러 빗자루까지 드셨습니까? 제 일인데요. 한 바퀴 순찰 돌고 오는 중에 오셨나 보네요. 이리 주세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 할 일을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난감합니다, 사모님.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파트에는
해당 입주민들만 강아지 산책시키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외부인이 들락날락하니 아파트 질만 더 안 좋아질 것 같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이상한 외부인이요? 아니, 청소부 주제 경비원한테 말하면 뭐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다 보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안 했더니 고작 경비원한테 이야기해놓고 산책을 막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부요? 아니, 아주머니 말씀 가려서 하시죠. 나이도 두실 만큼 두신 분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실 필요 있나요? 그리고 착각하신 게 있으신데 청소부 아니시고 여기 아파트 건물주님이세요. 어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나요? 우리 사모님이 매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자꾸 빗자리를 들으시니 다들 오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턴 그냥 눈에 보여도 두세요. 제가 더 깔끔히 치우겠습니다. 아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 아주머니는 제가 여기 건물주인 거 모르실 겁니다. 워낙 무식하기만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건물주요? 이 아파트가요? 여기 시세가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왜 우리 아들은 그런 거 하나 몰랐던 거예요? 건물주라니. 아니, 건물주라니요? 꼭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결혼시킵니까? 혹시나 재산 보고 결혼하자 달려드는 놈 생길까봐 딸한테는 절대 부모 재산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대가 아들이 알면 뭐요? 돈에 눈 멀어 오히려 더 망나니로 나갔지 않았을까요? 몰랐던 게 천만다행이지. 예, 이 아파트 건물주 맞고요. 이 건물 말고도 몇 채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뿐이게요. 부동산도 여러 가지고 있어 자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안 보였나요? 워낙에 저희 가족은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라 부자인 티를 낼 줄도 모르고 삽니다. 어때요? 이전 사돈댁이 부자라 소리 들으니 아주 피가 거꾸로 솟습니까? 100억이요? 아니, 사부인. 아니, 제가 큰 오해가 있었네요. 아파트 건물주이신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라 제가 지금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말까지 안 나오네요. 저기 사부인, 일단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경비원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여 이야기할 일이 아닌데. 사부인, 제가 아까 한 말들은 기억에서 잊어주시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뵌 것도 인연인데 다음번에 시간 됐으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전에 안 좋은 일들도 털어낼 겸. 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뭐 좋다고 저희끼리 만나 차를 마십니까? 100억 자산가라고 하니 말투부터 달라지시네요. 됐고요. 가던 산책 마저 가시죠. 저도 재볼 일이 있으니. 혹여나 오늘 이후로 저희 딸에게 연락하셨다간 저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꿈에서도 보기 싫은 사부인을 하필 아파트 앞에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저를 청소부라고 비웃던 사부인은 제가 아파트 건물주라는 것을 듣고는 잠시나마 목덜미를 잡더니 그 말투와 태도가 변하더군요. 저에게 또박또박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던 사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없던지요. 제가 건물주면 뭐 본인들에게 금이라도 떨어질까 봐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의 자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부인은 그날 이후로 전 사위에게 어떠한 입김을 불어넣은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딸에게 다시금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이라며 쓸데없는 안부 연락이 왔더랍니다. 딸도 기가 찬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진짜 염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아주. 엄마 말대로 엄마 재산 보고 어떻게든 재결합하자고 분명 말 나올 것 같아. 너무 열받아. 사람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다시 돈 보고 찾아올 생각을 하느냐고. 괘씸하지 아주.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안 그래도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왕 이렇게 연락 온 거 혼쭐 한번 내줘야 하지 않겠어? 받아주는 척하고 한번 괴롭혀 보자고.
네가 지금껏 당한 게 얼마야? 곤장 100대, 아니 1000대를 맞아도 모자란 놈인데 겨우 위자려가지고 땡쳐서 되겠어? 그거론 턱도 없지. 일단 연락 오면 최대한 받아주는 척하고 그놈한테는 내 허락 없이 절대 재결합 못한다고 이야기해둬봐. 그럼 결국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겠지? 그럼 그땐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구경이나 하라고. 저는 그 고약한 사부인과 아들놈에게 골탕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전 사위놈과 연락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되도록 얼굴 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 되도록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고 그냥 연락만 주고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놈도 딸이 답장을 받아주니 이때다 싶었는지 곧바로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진짜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대로 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재결합은 무리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랬죠. 그랬더니 저의 연락처를 묻더랍니다. 본인이 허락을 받아보겠다고 이제 완전히 걸려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위놈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저 이서방입니다. 잘 지내셨을까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그간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곧바로 저 자신을 엄청나게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배신도 당하고 결국 빈껍데기만 남아버린 건 저더라고요. 정말로 미연이만한 여자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제가 못해준 만큼 미연이에게 다시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연이와도 다시금 연락이 닿기 시작했고 저희 다시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힘들고 상처받으셨을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 없지만 용기 내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미연이에게 못해준 만큼 다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꽃길만 걷게 해주겠습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주실 수 없을까요? 자네 목소리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만 우리 딸이 마음에 있다고 하니 그건 내가 막을 수는 없지.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부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우리 딸을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네. 자네야 물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딸에게 더 잘해주려 하겠지. 근데 과연 시어머님도 반성이란 거 있으실까? 자네 바람 피우고도 오히려 우리 딸 내쫓고 바람의 유책 사유를 우리 딸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그 말 평생 못 잊네.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는데 저희 가족 모두 잘못된 행동이란 거 압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만나 뵙고 꼭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와 사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콧대는 어디로 가고 안절부절 못하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오셨어요?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부인, 이전에 제가 범한 큰 잘못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렴 바람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제가 그만 아들 콩깍지에 씌어서 사리 구분을 못하고 그저 아들 편만 들려고 하다 보니 옳지 못한 행동과 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께서 이번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들어보니 두 사람은 재결합하려는 마음이 있어 보이던데 저희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제 행동이 못 믿어오시겠지만 저도 제 잘못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 재결합하게 되면 미연이에게 더 잘해주고픈 마음이에요. 저랑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이제야 알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사부인 말대로 두 사람이 좋다 하니 그건 제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두 사람 용서하기엔 아직 아량심이 좁은 듯 싶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에겐 아직 그 반성이 성에 차지 않는 듯 싶어서요. 어머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아직은 곧바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님, 무릎을 꿇으라시면 꿇겠습니다. 어머님이 풀릴 방법만 있으시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한다고? 무릎은 보는 사람이 많아 내가 싫고 뭐든지 한다라. 그럼 좋아요. 내가 요구한 것들을 들어준다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죠. 당장에 허락한 거 아닙니다. 고민이라도 해볼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어머님 말씀만 해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절을 자주 다닙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거나 안정을 찾고 싶을 때 조용히 절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는 108배도 드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도 제법 친분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골탕 먹일 방법은 바로 절 체험을 통해 마음을 갈고 닦고 오라고 이야기하였죠. 즉, 정신 수양입니다. 개념 없고 염치도 없는 인간에게 정신 수양은 아주 필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절 체험을 다녀오게 하였고, 스님께 특히 집중적인 정신 수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한 달 동안 빠짐없이 스님 수양하실 때 108배를 꼭 같이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할 겁니다. 재산이 100억이나 넘는 처가에 다시 장가들려면 그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이 108배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갈고 닦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번에 수락하였고 한 달 뒤에 뵙자며 신나게 돌아가더군요. 재산을 생각하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나 봅니다. 절 체험에선 핸드폰 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연락 올 일은 더더욱 없었기에 한 달 동안은 아주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사부인께서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버틴 것도 대단하다 생각은 했지만 속으로는 우스웠습니다. 그러더니 108배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것 말고는 다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사부인의 108배는 일주일에서 그치고 사이놈은 겨우 일주일을 더 채우고 포기를 외쳤다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8배를 포기한 채로 절 체험에서 한 달을 채워 나왔습니다. 저는 108배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정신 수양하랬더니 그거 하나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그런 정신력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딸을 맡기겠나? 겨우 재결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포기하다니. 자네 같은 사람에겐 우리 딸 절대 못 주네. 아니, 장모님! 저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8배 진짜 하루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저걸 한 달이나 하라뇨. 그건 그냥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한 달을 어떻게 버텼는데? 108배만 안 했을 뿐이지 다른 수양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고요. 사부인, 이 정도면 진짜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둘 다 정말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고요.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저희 고생하라고 이러시는 거 맞으시죠? 뭐? 너무해요? 우리 딸한테 한 짓들은 이젠 기억도 안 나나 보죠? 저희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108보가 뭐예요? 하루에 3,000배를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제가 건물 주인 이야기 듣고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하는 속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고요? 제가 잘도 재결합 허락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제 딸을 보내겠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랑 똑같지. 재결합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둘 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108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만 빼고 다른 거 말씀 주시면 제가 뭐든 정말로 다 하겠습니다. 네? 재결합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엄마도 뭐 하고 있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예, 사부인.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다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부인. 이렇게 아들놈이랑 부탁드릴게요, 예? 어림도 없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는 절대 볼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네는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연락했다가는 그때는 경찰서에서 보게 될 테니 그렇게 알고 있게. 저는 두 사람이 실패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108배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1년에 한 번 한 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108배를 드리러 가곤 합니다. 저는 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많은 인내와 체력이 사용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일부러 108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루 만에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죠. 어찌 됐건 한 달도 버티지 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든 두 사람에게 저는 당당히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말라며 혼쭐을 냈습니다. 녹초가 되어 얼굴 꼴이 말이 아닌 두 사람을 보니 속으로 어찌나 우습던지. 저희 딸이 당한 것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다 싶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정말 저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맞겠다 싶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지 계속해서 붙잡는 거 신고해버릴 거라 하니 그지야 놓아주더군요. 복수라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골탕을 먹일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위놈이랑 일찍이 이혼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희 재산을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으니 이 또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108배 하느라 쩔쩔맸을 두 사람 생각하면 어찌나 고소한지요. 저 두 못난 사람 골탕 먹인 제 얘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